좀 속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떠한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막 자전거를 타다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거면은 웬만하면 병원 가서 받으시고 과실을 측정해서 자전거 받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때 그냥 넘어갔던 거였는데. 하나, 둘, 셋.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청주에서 21년째 살고 있는 21살 자덕 김영성이라고 합니다. 오, 잠깐 21년째 살고 있는 21살이라 그러면 청주 토박이세요? 딴 데로 이사 간 적 한 번도 없고 계속 청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간 홀리한 그 느낌이 맞나요? 이름의 뜻이? 아, 네.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인터뷰를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네.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하신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몇 번 봐가지고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신청을 넣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영성님께서 이제 자전거를 타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입문이 4년째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한번 크게 나서 그때 이후로 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자전거를 탄 지 몇 개월 만에 또 사고가 한 번 크게 나가지고 오랫동안 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타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쫄라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은 PC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딱히 게임에 관심도 없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우연히 웹툰을 보다가 윈드브레이커라는 걸 보고서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로드 자전거를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기억하면 4학년 때 밤에 이제 자전거를 타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그때 농담 삼아 밤에 자전거 타면 너 어깨뼈 부러진다 라고 하셨는데 나간 지 30분 만에 넘어져가지고 쇠골이 한번 크게 부서져서 입원을 하고 그때 이후로 부모님께서 자전거 절대 안 된다 엄포를 놓으셔가지고 못 타고 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차랑 좀 심하게 사고가 나가지고 자전거가 아예 반파됐고 병원에서 짧게 입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2번 사고가 크게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사고가 안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재입문하고 나서는 4번이 났었는데. 잠깐 입문하신 게 4년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4년 동안 4번 났어요? 네. 1년에 거의 한 번씩 난 거네요. 입문 초기에는 하도 조심해서 안 나다가 한 1년쯤에 몰아서 났었어요. 가장 처음에 났던 사고가 피발령이라는 고개가 있거든요. 가봤어요. 네, 그렇게 다운힐을 하다가 도로에 홈이 파여 있는데 거기에 끼는 순간 브레이킹 잘못해가지고 크게 날랐어요. 자전거가 많이 파손되고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헬멧이 크랙이 좀 심하게 났더라고요. 아, 이건 부모님한테 알리면 진짜 자전거 평생 못 타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없던 척 집에 와가지고 자전거를 깔끔하게 수리해놓고 어머니는 그냥 넘어진 줄만 아시고 지금 여기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괜찮으시죠? 아, 뭐 어차피 군대 가니까. 두 번째 사고가 입문 처음 한 날 이제 야간 라이딩을 갔는데 그때 무심천은 사람 통행하는 길이랑 자전거 통행하는 길이 붙어 있어서 조금 위험하거든요. 한 3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아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와가지고 피하느냐고 클릿을 빼려고 하는데 못 빼서 가드레일 쪽에 박으면서 그때 크게 한번 둘러가지고 아기는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때 자전거가 2번째로 파손이 났고. 자전거보다 몸이 중요하잖아요. 아프긴 했었어요. 근데 병원을 제가 안 가가지고 가면 또 부모님한테 들킬까봐 좀 후회를 하긴 했죠. 왜 후회하셨어요? 차박상이 심해서 한 달 가까이를 몸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그땐 괜찮았는데 후유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라이딩복을 입으니까 몰랐는데 몸 안쪽 구석구석에 상처가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덧나가지고 상처가 샤워할 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아, 샤워하는데 우싱우싱 거려도 소리도 못 지르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있으니까. 많이 아팠죠. 약간 효자하구나. 아, 자전거를 뺏길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사람 접촉 사고가 그 골목길에 있었는데 트럭이 저를 못 보고 그냥 들어왔나 봐요. 사각지대여서. 그래서 쿵 치고서 크게 뭐 다친 것도 없어 라이딩을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휠이 완전 뒤틀려가지고 한동안 마음고생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분들이 항상 그 피해를 얘기할 땐 자전거가 먼저 나온다? 자전거가 2번째로 파손이 났고. 자전거는 어떻게 됐는데 몸은 얘기 안 하죠. 그냥 자전거 걱정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올해 난 건데 이건 사고는 아니고 사건인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묶어놓고 학교를 갔다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갔는데 까먹고 있었던 거죠. 자전거를 묶어놓은 거를. 근데 오랜만에 아는 동생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오랜만에 교회에 놀러 갈 거다. 그래서 자전거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풀카본에 좋은 거를 얻었다고 구경시켜주겠다고 설마. 내려갔는데 설마 제 자전거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속도계도 똑같고 클립 페달도 똑같고 심지어 제가 매달아놨던 액세서리도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자전거에 보니까 못 보던 상처들도 많고 도장도 많이 까져 있고 다물쇠가 갈아져 있어서 혹시 해가지고 CCTV 다 확인하고 근처 가게 카메라를 확인하고 보니까 그 아이가 호기심에 자물쇠를 끊고 이제 했던 거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피해본 게 조금 있어서 수리 견적서가 130이 넘게 나와가지고 이거 다 안 받을 거고 조금만 형한테 피해 보상을 해줘라 해서 그때 피해 보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잃어버린 그 하루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통 잃어버리면 못 찾는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그거를 자랑하려고 저한테 가져왔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게 다 주님의 계획하심 아닙니까? 그렇게 제 친구들이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래도 피해 보상을 그래도 적당히 받아가지고 자전거를 바꾸게 됐어요. 사고가 났을 때는 약간 속도가 다 붙어 있었을 때인가요? 속도가 다 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적당히 이제 30km 정도 다운힐은 그때 기억상 5, 60 됐던 걸로 기억을 해서 속도가 좀 붙어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이제 이런 사고를 딱 경험했을 때 놀라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제정신이 일단 아닐 거잖아요. 그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그냥 누워서 있다가 움직일 수 있나 하고 팔다리 움직이나 확인하고 일어나서 갓길에 자전거 세우고 갓길에서 누워서 한 10분 정도를 누워있던 것 같아요. 몸이 좀 진정돼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너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질질 끌고 집까지 걸어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보험 처리라든지 뭐 상대방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서 난 거라서 어디다가 호소할 때도 없고 호소했다가는 자전거를 영영 못할 것 같아서 부모님이 아실까봐. 네, 제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가 금 갔거나 부러졌거나 아니면 상처가 좀 깊으면 덧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가 났으면 병원을 가고 크게 난 것 같으면 무조건 구급차를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친구들 주변에서 자전거 시작하면 무조건 다친 병원을 가라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부모님이 아셔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보다 내 몸이 더 우선 돼야 되니까.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었는데 타게 된 거니까 여기서 뺏기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자전거 타손 비용 그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남들은 다 샵을 가는데 저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거는 너무 감당이 힘들 것 같아서 쿠팡에서 자전거 공부 세트를 시키고 서점 가서 자전거 수리책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전거 공부 쓰는 법이랑 수리하는 법을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해서 저는 지금 웬만한 오버홀도 제가 하는 편이에요. 우와. 다른 사고들에서도 후회되는 점들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혹은 좀 속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떠한 사람에 개입해가지고 막 자전거를 타다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거면은 웬만하면 병원 가서 보험 처리 받으시고 과실을 측정해서 자전거 수리비는 받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때 그냥 넘어갔던 거였는데 그 돈을 제가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과실이 그쪽 과실이어서 이제 합의를 잘 적당히 보시고 수리비도 청구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고 도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좀 마음 약하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얘기할 때 뭐 사연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면 나중에 또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무조건 병원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는 무조건 혼자 안 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사고 나다 보니까 입증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고 난 걸. 그래서 현장에서 마무리할 때도 많았고 카메라를 달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멀리 갈 때는 동행 같이 이제 지인이랑 동행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격자가 있어야지 좋은 거죠. 네네네. 확실히. 근데 블랙박스나 이런 거 달면 되지 않나요? 자전거에 돈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편이라서 혼자서 사고가 크게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달고 다니다가 최근에 살까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그때 없어서 약간 아쉬우셨겠다. 아, 네. 너무 아쉽긴 했어요. 뭔가 입증할 것도 없고 CCTV도 근처에 없어서 그냥 넘어갔죠.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쨌든 네. 그때 기억이 있고 네. 근데도 자전거 계속 타고 싶으세요? 너무 그만큼 자전거를 너무 원해가지고 학창시절 때 타게 되니까 도저히 이거는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릇처럼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요. 약간 중독되셨네요, 그냥. 학창시절 때 자전거로 돈벌이도 많이 해가지고 당근마켓에 자전거 출장 수리해드립니다 해가지고 가게보다 저렴하게 받고 수리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 저 자전거 타시다 저 보면 그분이시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해요. 대박이다. 이 친구 참 똑똑하네. 그래서 이거 안 여쭤봤는데 혹시 지금 하신 직업이나 뭐 전공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고 일은 아르바이트로 편의점 편돌이 하고 있어요. 왜 편돌이를 하세요? 지금 자전거 수리해 주신 게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이 하면 불법이다
라고 얘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내시면 안 되나? 아, 좀 있으면 군대로 가야 아, 맞다, 돼가지고. 맞다. 군대 가야지 참. 군대 잘 다녀오시길 바래요. 이제 영성님께 자전거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오글거리긴 한데 제 여자친구 같은 존재라고 봐야 할 정도로 한시도 떨어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연인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해요. 제 사연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런 사고에 대한 얘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자전거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셔도 될 정도로 참 즐거운 취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걸 숨기고 집에 들어갈 정도로 그쵸? 자전거에 대해서 찐 자덕을 만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